안녕하십니까. 회사 보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 수업에서 주종회의 교리 반복과 관련된 내용 취급을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남은 부분의 교리 반복 내용을 보아가지고 주종회와 관련된 내용을 맞춰 나가자고 생각을 합니다. 전번 수업에서 주종회의 이 교리 방법이라는 것은 세 가지 내용으로 분류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보통 교리, 두 번째로서는 특별 교리,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특수 교리. 이것들이 각각 존족수라는 기준, 그리고 교리 요건이라는 기준, 이 내용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량갈호 1이라고 해가지고 쾌갈 제목으로서 보아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량갈호 2로서 보통교리에 대해서 보아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보통교리라는 것은 존조수가 위결권의 과반수 이상의 장가, 그리고 교리 요건은 그 장가했던 위결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서 의사결정을 보게 되는 교리 방법이다 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생각을 하고, 량갈호 3으로서 득별교리에 대해서 보았는데, 득별교리는 존조스가 보통교리와 마찬가지로서 위결권의 과반수 이상의 장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리 요건이라는 것이 보통교리가 과반수인데 특별교리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라는 교리 방법이다 하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리면 안 되는 주목해야 할 점이라는 것은, 하나는 과반수라는 단어입니다. 방수 이상이 아니라 과반수이기 때문에 방수로서는 성립이 안 된다. 이거 존조수도 교리 요건도 각각 보통교리 경우에는 과반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교리는 존조수가 과반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수 이상 아니라 과반수여야 한다라는 건 들리지 않게 리해를 해야 한다 하는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아타마카즈라는 것이 요갱 되기 마련이지만은 주주종회의 경우에는 존조수도 그리고 교리 요건도 아타마카즈 기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위결권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건 주목을 해야 하고 잘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 이러한 거 강조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전번 수업에서 보통교리와 특별교리 배웠던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면서 량갈호사 이렇게 해서 특수교리와 관련된 내용 보아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통교리 그리고 특별교리와 마찬가지로 우선 먼저 개념으로부터 보아나가자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개념으로부터 보아나가자고 하는데, 이거 특수교리라는 것은 특수교리 하나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특수교리를 살펴보면 이거 특수교리는 특수교리대로 세 가지 종류로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합니다만, 주주총회 교리 방법이라는 것은 우선 먼저 보통교리 그리고 특별교리, 특수교리 세 가지 내용으로서 구분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특수교리는 특수교리대로 그 속에서 특수교리의 내용이라는 것이 세 가지로서 분류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교리의 개념이라는 것도 세 가지 내용으로서 구성이 된다라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수교리 세 가지 내용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개념화하면서 보아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수교리 첫 번째는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앞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위결권을 가지는 주주의 방수 이상으로, 그리고 그 주주의 위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된다라는 의사결정 방법이라는 것이 특수교리의 첫 번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류는 뭔가 하면은, 위결권을 가지는 주주의 반수 이상, 또한 그 주주의 위결권의 3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서 의사결정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 특수교리 두 번째의 종류 내용이라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성립된다라는 것이 이거 세 번째 내용이라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특수교리의 세 가지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목을 해받고 싶은 것이 이 안다라인 그어놓았던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특별교리, 보통교리 전본 수업에서 이야기를 했던 바와 같이
위결권을 기준으로 전조스 그리고 교리 요건이란 것이 준조되어 있는가 어떤가라는 것을 확인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드스 교리에 되면은 위결권이라는 요건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아타마카즈 요건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드스 교리 첫 번째도 위결권을 가지는 주주의 반수 이상, 가반수 아닙니다. 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가반수가 아니라 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위결권을 가지는 주주가 100명 있으면은 50명 참가하면 반수 이상이죠. 네? 50명 이상 그러한 의미입니다. 네? 반수 이상. 드스 교리 두 번째도 반수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드스 교리 세 번째는 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드스 교리 경우에는 특별 교리, 보통 교리와 달리입니다. 아타마카즈 요건이라는 것도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 정확히 확인을 해 놓아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제기가 되는 것이 특수 교리 경우에는 보통 교리라든지 특별 교리처럼입니다. 전조스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특수 교리 첫 번째,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우선 먼저 어떠한 문장으로 구성되고 있는가 하면은 위결권을 가지는 주제 반수 이상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전조스로서 리해를 하기 마련인데 이건 전조스가 아닙니다. 이건 교리 요건의 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드스 교리의 이 개념이라는 것은 우선 위결권을 가지는 주주의 반수 이상 장송을 한다라는 것이 교리 요건 첫 번째가 되어 있고 두 번째 교리 요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장송을 했던 반수 이상의 주주가 갖고 있는 위결권이 전체 위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의 위결권의 3분의 2 이상을 구성하고 있는가 어떤가라는 두 가지 필터를 놓고 교리 요건이라는 것을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장소의 드스 교리의 큰 특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드스 교리의 개념의 문장은 두 가지 문장으로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위결권을 가지는 주주의 반수 이상 또 하나는 주주의 위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장성 4분의 3 이상의 장성 이렇게 두 가지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장이란 것은 앞의 문장이 대속수를 가리키고 있고 뒤의 문장이 계수기 요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 계수기 요건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의미로서 잘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권을 가지는 주주가 모여 앉아가지고 그리고 그 위결권을 가지는 주주의 반수 이상이라는 것이 찬성했다고 한들 그 찬성했던 주주의 위결권이 전체 위결권의 3분의 2를 차지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이거 그 위결권 요건이라는 것을 결의 사항이라는 것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네? 반대로 말한다면 3분의 2 이상을 가지는 주주가입니다. 찬성 투표를 해가지고 나머지 3분의 1의 위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반대를 했다. 이것으로 성립되는 것은 특별교리이지만은 특수교리 경우에는 그것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인가 하면은 반수 이상이라는 아타마카즈 요건이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다시피 특수교리라는 것은 특별교리, 보통교리보다도 훨씬 교리 요건이라는 것이 수준 높게 설정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인가 하면은 그만큼 특수 교리로서 의사결정을 보아야 할 항목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라는 것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특수 교리 1에서 의사결정 볼 수가 있는 항목이 무엇이고 특수 교리 2로서 의사결정을 볼 수가 있는 항목이 무엇이고 특수 교리 3으로서 의사결정을 볼 수가 있는 항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부터 보아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특수 교리 첫 번째 교리 항목으로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았던 것처럼 특수 교리 첫 번째, 즉 위결권을 가지는 주주의 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 또 그 반수 이상의 찬성이라는 것이 모든 위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라는 것을 차지한 그러한 장성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서 의사결정을 보아야 하는 항목이라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은
주로 두 가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네. 하나는 된株式を譲渡制限にする定款変更라는 겁니다. 네. 이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고 하면은 종간에다가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발행하고 있는 주식은 이제 이미 전주 주식 부분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거 뭐 지유조도의 모토니付される 그러한 주식 주주들이 자기 위사만으로서 그 주식을 팔고 현금화할 수가 있다. 그러한 지급이 되는 주식으로서 발행되어 있는 셈이 되죠. 그것을 종간을 바꾸고 양도치항 항목이라는 것을 종간에 넣고 발행하고 있는 모든 주식을 배질조에 따라서 다 양도치한으로서 바꿉니다라는 그러한 종간 변경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를 했던 바와 같은 투수 교리 첫 번째 방법으로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장으로 쓰면은 심중한 항목으로서 보여지지 않는 것도 모르지만은 상당히 신중한 항목이기 때문에 특별결의, 보통결의보다도 훨씬 하도르가 높은 특수결의라는 방법으로서 의사결정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배웠던 바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리용이 되는 단어로서 조조회사, 공개회사라는 것은 거의 같은 말로서 리용이 됩니다. 그런데 회사법 경우에는 조조회사하고 공개회사 오묘히 개념이 다르죠. 네? 조조회사라는 것은東京証券取引所 비롯한 証券取引所の 시스템을 使って株式を売買できるような状況に置かれている 그러한 회사를 조조회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회사의 성공의 하나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공개회사라는 것은 곧 조조하고 있는가 어떤가라는 것이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개회사라는 것은 이미 배웠던 것처럼 발행하고 있는 주식이 하나라도譲渡制限위손질이라는 것이 부여 안 되고 자유양도로서 지급이 되고 있는 주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회사라는 것은 공개회사다.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개회사하고 조조회사라는 것은 회사법의 세계에서는 오묘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를 했던 전株式を譲渡制限にする定款変更라는 것은 실무상에서 어떠한 상황으로서 제기가 되는가 하면은 조조하고 있는 회사 그것이 희조조회사니 된다라는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도쿄証券取引所 조조회사에 되기 위해서는 발행하고 있는 주식이라는 것이 다 양도치항 아닌 자유양도로서 지급이 되고 있는 주식이어야 합니다. 양도치항 걸고 있는 주식이 하나라도 발행되고 있으면은 그 회사는 산장할 수가 없습니다. 산장하자면은 한번譲渡制限라는 것을 없애치워서 산장해야 하는 거죠.譲渡制限を 다시 모든 주식에다가 부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까지 조조하고 있었던 회사가 희조조회사니 됩니다라는 것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주주에 있어서는 신중한 문제입니다. 예컨대입니다. 이 항목이라는 것을 특별결의로서 의사결정 폴스가 있다고 한다면 토무들이 10만엔 돈을 내어가지고 미즈호은행에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 언제라도 도쿄証券取引所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클릭 하나로서 그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는 것을 팔고 현금으로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주주총회가 열려가지고 3분의 2의 주식을 차지하고 있는 단 한 명의 주주가입니다. 종간 변경을 통해 가지고 모든 주식을 양도치한으로 합니다라고 결정해버리면은 그 순간에 그 미소 은행이라는 회사는 산장의 회사가 아니게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주주들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음 날부터 도쿄証券取引所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팔지 못하게 된다. 도쿄証券取引所 시스템을 이용 안 하고 팔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사실상 이것은 다른 사람한테 주식을 팔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쿄証券取引所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즈호의 주식을 그 하고 싶은 사람을 간단히 찾고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거지 그 시스템가 없으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즈호의 주식을 사고 싶다고 하는 사람을 찾는 건 요간 간단한 일이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언제라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주식이 이제 두 번 다시 현금으로 바꾸지 못한다라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많은 주주들의 의견이라는 것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결의를 봐야 하는 항목이다라는 것으로서 부스 결의라는 방법으로서 의사결정을 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合併株式交換株式移転の対価として譲渡制限株式を交付라고 되어 있습니다.合併는 네, 두 개의 회사가 하나로 합쳐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株式交換株式移転무엇인가라는 것을 조금 보자고 생각을 합니다. 왼편의 그림을株式 交換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른편의 그림을株式 이転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간단히 말하면 어떠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완전히 지배하는 완전親会社에 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이라는 것이株式 交換,株式 이転라는 방법입니다. 네. 그런데株式 交換 우선 본다면은 가이드企業라고 되어 있는 이 회사가完全 親会社니 되자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의 완전 親会社가 되자고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우리대企業라고 되어 있는 회사의 완전 親会社니 되자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롯색 기업이 푸른색 기업을 완전히 지배하에 놓는 그러한 자본 관계라는 것을 형성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쪽이 새끼. 어떻게 하면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구축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네? 에,合併라는 방법으로서 두 개의 회사가 하나로 합쳐진다라는 거 있을 수가 있는데 레콘데입니다. 새끼 회사로 하자고 하고 있는 회사가입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 같으면은合併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새끼 회사로 하자고 하고 있는 회사가 잔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 가치가 있는 상품, 서비스를 개발할 만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현 시점으로서는 경영이 잘 안 되어 있다라는 경우에 합병하면은 오미 회사가 되자고 하고 있는 회사의 재정적 기반도 크게 훼손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진다라기보다는 그러한 회사에 대해서는 하나로 합치지 말고 어느 쪽도 독립된 상태로서 있으면서도 자기의 지배하에 놓다라는 방법이라는 것이 요구가 된다 하는 것이죠. 레콘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이 상당히 사회를 휩쓸고 있는데 이 코로나를 죽인다라 할까 코로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와크친, 신약 그러한 것을 개발하자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성과라는 것을 이 새끼 회사로 하자고 하고 있는 회사가 올리고 있다. 그런데 아직 3분화까지는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아까지 달에 나가시나 와겠죠. 그러니까 10년 후인지 5년 후인지 장래 보면은 상당히 큰 기업으로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현 시점으로서는 그것이 상품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아까지 달에 나가시. 그러면 오미 회사가 되자고 하고 있는 회사로 하여금 성공해버리면 이제 마침이기 때문에 성공하기 전에 자기의 지배하에 놓버리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합병으로서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어느 쪽도 독립된 호진가고 가진 상황이면서 자기의 지배하에 놓다라는 것으로서 오미 회사, 새끼 회사라는 자본 관계라는 것을 형성한다라는 것이 요구가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미 회사, 새끼 회사의 자본 관계라는 것을 형성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만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잘 안 나온다. 여기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주었던 장소 주목을 해주면 좋은데 의성입니다. 새끼 회사로 하자고 하고 있는 주식 회사에도 응당 새끼 회사로 하자고 하고 있는 회사에 주주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 푸른색 기업의 푸른색 주주가 갖고 있는 푸른색 기업의 주식 이것을입니다. 오미 회사가 다 흡수를 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새끼 회사가 발행하고 있는 모든 주식의 소유자는 이 오미 회사에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새끼 회사의 주주는 누구에 되는가 하면은 유독 이 오미 회사만이 유일한 주주가 됩니다. 이해되죠? 네. 괜찮습니까? 그럼 됩니다. この푸른색 기업의 주주였던 푸른색 주주는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롯색 기업에다가 흡수된다. 그것으로 맞춰버리면은 푸른색 주주에 대한 소유権侵害죠. 이거 회사법 제도로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거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달았습니다. 흡수하면 흡수한 대로 그 대가가 필요한다 하는 거죠. 그 대가라는 것을 무엇으로 하는가 하면은 이것을 롯색 기업의 롯색 주식을 대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푸른색 기업의 푸른색 주주는 이제까지는 푸른색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데 그 푸른색 주식은 롯색 기업의 관할하에 들어가죠. 그래서 푸른색 주주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주식은 푸른색 주식으로부터 롯색 주식으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입니다. 푸른색 주식회사의 주주는 이 롯색 주식회사 혼자분. 그래서 이 롯색 주식회사의 주주는 이제까지 롯색 주식회사의 주주였던 롯색 주주와 이제까지 푸른색 회사의 주주였던 이 푸른색 주주가 롯색 회사의 주주에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완전 오미 회사, 완전 새끼 회사라는 자본 관계라는 것을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으로서 내놓았던 것이 이株式 交換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한 데에서 아는 바와 같이 롯색 주식과 푸른색 주식이라는 것을 교환해서 간쟁 오야코会社 관계를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장소에서 아는 바와 같이 주식을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株式 交換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네? 괜찮습니까? 네. 네, 오른편에 있는株式 이転라는 것을 보았을 때株式 이転와 새로운 회사를 만들고 그 새로운 회사를 완전 오미 회사로 한다라는 방법으로서株式 交換을 하는 방법을株式 이転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A로서는 이렇게 A 회사하고 B 회사 두 개 나오고 있는데 두 개라도 세 개라도 좋고 하나로 좋습니다. 예컨대 A 회사 하나라도 A 회사 하나가 이 신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신솔 회사의 주식을 A 회사의 주주한테 주고 A 회사의 주주였던 사람이 갖고 있는 A 회사의 푸른 주식을 이 신솔 회사에 넘긴다.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자본 구조 관계라는 것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신솔 회사를 이용하는가 하지 않는가로서株式 交換하고株式 이転가 차이 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문제는 대가로서 넘기는 오미 회사가 새끼 회사로 하자고 하고 있는 회사의 주주한테 넘기자고 하고 있는 이 주식이 양도 제한이었던 경우, 양도 제한으로 한다라는 경우에는特殊 決議라는 방법으로서 의사결정을 보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입니다. 새끼 회사로 하자고 하고 있는 주주의利益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입니다. 오미 회사로 되자고 하고 있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심중하게 도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아까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레컨대 이 오미 회사로 되자고 하고 있는 회사가上場하고 있습니다. 이때입니다. 새끼 회사로 하자고 하고 있는 회사한테 양도제한 주식을 넘겨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오미 회사는 조조 기업から 희조조 기업 이렇게 지급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미 회사로 되자고 하고 있는 회사의 주주는 갑자기 조조会社から 희조조会社の 株主に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주주의 의견만으로서 결정해버린다라고 되면은 아까 이야기를 했던 바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 초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주주들의 의견이라는 것이 반영되어야 한다라는 것으로서
투스 교리 방법이라는 것이 재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투스 교리 첫 번째 항목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투스 교리 두 번째 내용입니다만株主の権利について株主ごとに異なる取り扱いを行う旨の定款変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복잡한데 주식회사에서는 이제 여러 번 강조해왔던 바와 같이 주주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株式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株主が 어떠한 권리를 가지게 되고 얼마만한 크기의 권리를 가지게 되겠는가라는 것이 주식회사의 원칙이죠. 론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입니다. 비공개회사에 한정해가지고네. 비공개회사 한정해가지고 비공개회사에서 팔간스로 섣버렸던 것이 조금 실패다. 비공개 회사에 한정해가지고입니다. 회사 부분 어떠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하면은 주식이 아니라 주주의 주목을 해가지고 보통 주식과는 다른 투스한 내용의 권리라는 것을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법률 규정이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네. 株主ごとに異なる権利の内容 이렇게 해가지고 레곤데입니다. 譲渡制限좋습니다. 譲渡制限株式を発行するって言ったときに、その譲渡制限株式라는 것은株式의性質を付与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콘데입니다. 제헤린 동무가譲渡制限株式を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제헤린 동무의 지급이라는 것은 譲渡制限株主として取り扱われるわけですよ. 그런데 그譲渡制限という性質라는 것은 제헤린라는 사람한테 부여되었던 것이 아니라 제헤린 동무가 가지고 있는 그株式에 부여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헤린 동무가 그株式를 권중일이라는 사람한테 팔았다라고 되면은 그株式를 구입했던 나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譲渡制限株主として지급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株式の性質として株式の権利として모든 것은 구성이 된다라는 것인데 비공개회사에 한정해가지고 투스교리 두 번째 방법으로서 의사결정을 볼 수가 있으면은 주식의 한정이라는 방법이 아니라 주주 개인마다에 부여하는 별다른 손질, 권리라는 것을 규정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콘데입니다.譲渡制限라는 것을 해린 동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다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해린라는 주주에게다가 부여합니다. 그러면 해림은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데 양도를 할 때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양도를 해야죠. 그런데 그 주식이 나한테 넘어갔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하고 달리 나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양도 제한 붙지 않고 있는 자유양도할 수가 있는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라는 것을 지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인가 하면은株式に 譲渡制限かけたわけじゃなくてこの투스교리 두 번째 방법으로서 특별한 내용이라는 것을 부여했을 때는 사람에다가 그 손질라는 것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급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입니다.株式会社の 론리도와 크게 차이나는 방법으로서 특별한 내용을 인정한다라는 것으로서 투스교리 두 번째 위 방법으로서 의사결정을 보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스교리 세 번째 주로 세 가지 방법네 앞에 써 있는 바와 같은 내용이라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조금 시간 없기 때문에 읽으면서 보아 놓아주었으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리 항목과 관련해서는 복수決議라는 후수決議,特別決議보다도 훨씬 하도가 높은 보다 많은 주주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반영했던 방법으로서 의사결정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주총회의 교리 방법, 보통교리, 그리고 특별교리, 특수교리라는 내용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주총회 교리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되었는데 마지막에 주주총회 교리 방법 속에 특별교리도 아니고 특수교리도 아니고 보통교리도 아닌 상당히 이질적인 의사결정 방법이라는 것이 하나 회사법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서 보아나가자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사결정 방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량갈호라고 해가지고 앞에 나와 있는 루조투표 제도라는 의사결정 방법이네. 루이세기토표 제도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제도인가 앞에 개념 쓰고 있습니다. 지체욕을 선임할 때 위결권을 소유하는 주주한테 소유하는 주식 한 개마다 선임할 지체욕의 수와 같은 수의 위결권을 가지고 쓸 인정하는 투표 방법. 개념만으로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개념 속에서 우선 주목을 해주고 싶은 장소가 여기네. 지역을 선임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르조 투표 제도라는 것은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을 보게 되는 모든 항목과 관련해서 제용할 수가 있는 의사결정 방법이 아닙니다. 이 의사결정 방법이란 것은 오직 지체역 선임이라는 주주총회 의사결정 항목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普通決議じゃなくてこの累積投票制度でやりますよ라고 했을 때에 처음으로 재현될 수가 있는 의사결정 방법이 르조 투표 제도라는 것으로 됩니다. 네. 그래서 르조 투표 제도의 특수한 장소는 뭔가 하면은 주식 가지고 있으면은 원칙상은 주식의 수만큼의 위결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累積 投票制도 경우에는株式の 数だけ 議決権 원칙상 가지게 되는데 그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선임하자고 하는 지체역의 수 이것을 가지고 있는 위결권에 곱하기 해가지고 위결권의 수라는 것을 불구어가지고 그 불구어떤 위결권을 투표한다라는 방법으로서 지체역의 선임이라는 것을 진행한다라는 방법이 르조 투표 제도라는 것으로 됩니다. 지체역을 선임할 때만 제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체역 선임은 보통 교리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이번 주주총회에서 진행하는 지체역의 선임과 관련해서는 르조 투표 제도를 제용합니다라는 것이 주주총회에서 확인되면은 르조 투표 제도라는 방법이 제용이 됩니다. 르조 투표 제도라는 것은 지체역의 수, 선임하자고 하는 지체역의 수에 각 주주가 갖고 있는 위결권의 수, 거기에다가 곱하기를 해가지고 위결권의 수를 결정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산출되었던 위결권의 수를 가져가지고 의사결정을 보게 되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으로 됩니다. 네. 이것을 첫째 레벨로서 좀 잘 이해를 해 놓아 주십시오. 네. 괜찮습니까? 네. 지체역 선임할 때만 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위결권을 그냥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선임하자고 하는 지체역의 수를 곱하기 해가지고 위결권의 수를 결정해가지고 그 위결권을 투표시키는 것으로 해가지고 진행되는 의사결정 방법이 르조 투표 제도다라는 것이죠. 네, 지금 개념의 중요 부분만 해설을 했는데 그것이라도 조금 이해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계속 보아나가자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그것은 그림으로 해서 이해를 한다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개념이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도록 이 그림으로서 조금 학습을 해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주식회사 주주가 2명 그래서 이번 주주총회에서 지체역을 3명 선임을 하죠. 그런데 이 주주총회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3명의 지체역을 선임을 하자고 하는데 후보자가 4명 올라왔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주총회에서 普通決議ではなく累積投票制度で、取締役を선임할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선 안경을 끼고 있는 주주 6개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상 1株 1議決権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안경을 끼고 있는 할아버지 주주가 갖고 있는議決権は 6개. 아래에 할아버지 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은 4개이기 때문에 1株 1議決権の 原則 생각을 하면은 위결권은 4개인데累積 投票制度で 한다라는 경우에는議決権가 풀어나는 것이죠. 어떻게 풀어나는가 하면은 선임하자고 하고 있는 도리시마리야크의 数 それをかけた分だけ議決権が増える。그렇게議決権を取り扱って、
위사결정을 본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안경을 끼고 있는 할아버지 주주의 위결권은 6 곱하기 3으로서 18이라고 되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할아버지 주주는 4 곱하기 3으로서 12개 위결권을 가집니다 라는 것으로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불구어 놓았던 위결권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보겠는가 하고 하면은, 갖고 있는 위결권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분산 투표를 허용을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普通決議の場合だと ひとまとめにしてこの候補者でいいですか가지고 있는 위결권을 찬성에 투표하는가 아니면은 반대에 투표하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입니다. 대수가 3니 候補者が4だとか定数が1なのに、候補者が3とか4とか2とか이렇게 대수보다도 후보자가 많은 경우에는 지금 이야기를 했던 바와 같은 普通決議という方法で 의사결정 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해됩니까? 네. 3명定員だって 하고 있는데 후보자 4명 올라와가지고 하이賛成ですか反対ですかって해가지고賛成때 뿌리면 어떡합니까? 定員3なのに4人全員取り締まりをするか못하는 거죠. 그러면賛成反対っていう普通決議の方法で의사결정 포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累積 投票 制度라는 것이 있어가지고累積 投票 制度는 말하자면은取締役選任の場合に使われる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본다면은定員よりも多い候補者が議案として株主総会に提示されたとき、その状況の中で取締役を選任するために行われる의사결정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 중에 3명을取締役として 선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갖고 있는 주식을 찬성 반대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좋은 사람부터 위결권을 투표를 해가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だったら足らない。だから選任する分だけかけて数を増やすわけ입니다. 그래서 이 주주는 어떻게 안경을 끼고 있는 주주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A가一番いいっていうふうに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9표投じた. でもなんか一番 아래에 있는 하계차빈 뭐なんか 경험이 있어가지고 좋은 감이 한다고 해가지고 6표投じて. 네, 아래부터 두 번째 뭔가 맞으면서대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3표를投じて 올까라고 해가지고 위결권을 투표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입니다. 이 아래 이 주주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풀어놨던 위결권이라는 것을 한 명에다가 집중적으로 투표하는 것도 허용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하고 하면은 가장 위가 9표, 그리고 두 번째가 12표, 그리고 가장 아래가 3표, 그리고 미안합니다. 세 번째가 3표, 그리고 가장 아래가 조금 나의 얼굴로서 숨고 있습니다만 6표.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준이 3番目までを 선출합니다. 가장 득표수가 많은 것이候補者 B이기 때문에トップ 当選이죠. 그 두 번째가 가장 위의 그 9표の 候補者 A가 トップ 当選.トップ 当選. 時点の当選. 그 두 명, 나머지 한 명. 누구입니까? 6표と 3표이기 때문에 候補者 D가 取締役に選任されるっていうことに되기 때문에 이候補者 C가 落選するっていう形で定員さんの取締役を선임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累積 投票 制度라는 의사결정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확인을 해 놓읍시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했던 바와 같이累積 投票 制度라는 것은 어떠한 상태로서 이용이 되는가 하면은取締役選任の場合인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선임에選任する 取締役の数보다도 후보자 수가 많은 경우에 채용을 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왜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普通決議 찬성 반대 의사표명으로서는取締役 選任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累積 投票 制度라는 것이 이때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단순히 위결권을 투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거 분산 투표를 통해 가지고 사이타 득표수から順に定数に달할 때까지取締役 選任하는 것이기 때문에
議決権の数が多くなきゃいけない。따라서 보유하는 위결권의 후보자 수, 이거 후보자 수 아니다. 미안합니다. 네. 예, 지체역 총수네. 지체역의 대수를 고방수의 위결권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가졌던 위결권 양수를 분산 투표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것이 아까의 개념에 기초를 해가지고 더 정확하게 루이식投票 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포인트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 잘 눌러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어떠한 이야기가 되겠는가 하면은 난데 손나 제도 이치이치 만들어야 하겠는가 복잡하다나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데 대수 よりも 많은 후보자 주주총회 올리는가? 대수 3だったら候補者常に3、定数2だったら候補者常に2、定数と같은 후보자를取締役에서 똑바로 결정해가지고 주주총회 올리라. 왜 그것을 못하는가? 못하는 그 복잡한 산대되기 때문에 루이스기投票 제도 같은데 이해하기가 어려운 복잡한 의사결정 방법이 나오지 않는 것. 하지 마라. 定数と同数の候補者しか株主総会に上げてはいけないって그렇게 하라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못한다라는 사정이라는 것이 회사 경영상에서는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 상황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인가? 쭉 말한다면 루이세기投票 制度 위위라는 것에 대해서 이어서 보아나가자고 생각합니다. 루저 투표 제도 위위에 대해서 보는 데 있어서 주목을 하고 싶은 것이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던取締役 1000人の 定数보다도 후보자 수가 많은 경우라는 부분입니다. 이거 루저 투표 제도의 위위의 존재 조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던데 왜 정수가 결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해서 그것보다도 많은 후보자 수라는 것이 주주총회에다가 제한될 수가 있겠는가? 왜 제한돼 버리는가 하는 것이죠. 네? 이거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주식회사 내부의 주주총회 속에 그렇고 경영진인取締役会속에 바볼 싸움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후수決議대 의사결정을 보지 못하는 위안의 제시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루저 투표 제도라는 것이 존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네? 여기에 주주총회를 구성하는 어떠한 회사의 주주들이 있습니다. 모든 주주들이 열심히 진지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년에 한 번 또 제기될 때마다 주주총회에 참가를 합니다. 근데 다가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입니다. 미견의 차이라는 것이 나오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이건 비론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주주들 속에서 지금의 회사의 경영 상태에 대해서 또 경영 방향에 대해서 납득이 못하는 주주라는 것이 나오게 되어가지고 바볼이라는 것이 생겨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회사에서도 9명의 주주가 회사 운영과 관련해서 동의를 해가지고 자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5파의 주주의 의견에다가 리해를 할 수가 없고 납득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일정수의 주주들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네? 이 그림으로 보면은 9대 1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대 1로서 바볼 싸움이라는 것은 조금 일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편의상 다수파의 주주가 인원수적으로도 위결권적으로도 70%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한 70%를 차지하고 있는 주주들의 의견에다가 납득이 못해가지고 대립을 하는 소수파 주주들이 인원수적으로도 위결권적으로도 30%를 차지한다. 이러한 구도가 되어 있다라는 것으로서 가상합시다.
이것도입니다. 어떻게 소스파, 다스파 나누는가 하면은, 아타마카즈 아닙니다. 역시 위결권으로서, 다스파인가 소스파라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상에서 많은 경우에는 실은 인원수가 적은데 위결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주에 대해서 위결권은 적은데 인원수가 많은 주주들입니다. 반감을 가져가지고 바볼 싸움이 일어난다. 이러한 경우가 일반적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여기서는 변이상 알기 쉽도록 인원수적으로도 위결권적으로도 70%를 차지하고 있는 다스파하고 인원수적으로 그리고 위결권적으로 30%밖에 차지하지 않는 소스파라는 것으로서 가상을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늘상입니다. 회사 경영에다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인 도리시마리아급 이것은 다스파의 위견에 따라서 선출되지 않습니까? 네? 70대 30인 것이기 때문에 도리시마리아급選任は 普通 決議 따라서 51% 있으면은 51%를 차지하는 주주가 도리시마리아의選任 権限を 실질적으로는 이니시아티브를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70%를 가지고 있는 다스파가 소스파를 무시해가지고 자기들의 입장에서 가지고 위견을 내가지고 회사 경영해 나갈 수가 있는 도리시마리아크를 선출할 수가 있는 것으로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이 도리시마리아크니 우선 선임되어가지고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회사를 경영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더더욱 소스파가 배척이 되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소스파의 반감심이라 할까 반항심이라는 것은 또 격화되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더욱더 바볼 싸움이 격화되어 나간다고 말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 나가면은 소스파 속에서는 이제 다스파에 맡겨놓을 수가 없다. 다스파의 입장이 아니라 소스파의 입장으로서 회사를 경영해 나갈 수가 있는 이러한 노후라민고라는 사람이 역시 회사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에 되어 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현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도리시마리아크 이 4명이任期 만료돼退任する 그렇게 하면은 현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도리시마리아크가 속박 바뀌어줘야 한다라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株主総会で 4名を 定員とする取締役選任決議라는 것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응당退任하게 되는 도리시마리아크의 한 명 한 명 사람들 그리고 다스파를 차지하는 주주들은 다스파의 입장에 따라서 회사를 운영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후보자들을 주주총회에 올리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그런데 소스파로 하면입니다. 이제 이 이상 다스파의 의견에 따라서 도리시마리아크가 선임되는 것은 용서 못한다라고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株主提案権なり 사용을 해가지고 이 노후라민고를 도리시마리아크의 座につかせる選任決議案というものを株主総会に提示することに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대인위원이 対して 다스파가 추천하는 4명의 후보하고 소스파가 추천을 하는 한 명의 후보자가 주주총회에 제안이 되어가지고 대인 4名に対して 候補者が 5名라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 마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보내입니다. 대인을 超える数の候補者がいた場合、그 의사결정이라는 것은累積投票制度で累積投票制도 제용을 안 하면은 의사결정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距離라도 의사결정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사결정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후보자를 한꺼번에 앞에 내어가지고 장성인가 반대인가라는 위결공 행사 방법이라는 것을 제용하는 것이 아니고 普通決議という方法で一人一人候補者っていうものを挙げていきながら賛成反対 위사표명이라는 것을 시킨다라는 방법을 제용하면은 普通決議でも実は定員数以上の候補者이것에 대해서 여권 선출라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이라는 것을 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같으면입니다. 원래 같으면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을
동시에 제시를 해가지고 장손 반대를 묻습니다. 그런데 총원보다도 후보자가 많은 경우에 후추決議의 의사결정을 볼 수 있는지 어떤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볼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면은 동시가 아니라 이렇게 한 명씩 앞에 내어가지고 장송 반대 물어서 51% 이상의 장송이라는 것을 달성했던 자라는 것을取締役 選任하면 좋은 것입니다. 실은. 그것으로서 의사결정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네. 그런데 이러한 구도로서 주주총회가 바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후추決議대 한 명씩 장송 반대 의사를 묻다라는 방법으로서 대인 4名の 取締役 選任할 수가 있을 거죠.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다수파가 70%, 소수파가 30%인 것이기 때문에 100%, 야 200%, 야 1000%입니다. 우선 이 사람이 앞에 나왔을 때는 70%의 장송표로서取締役 選任. 그 다음 이 사람이 앞에 나왔을 때는 70%의 장송으로서取締役 選任. 다음 이 사람이 나왔을 때는 70%로서取締役 選任. 그리고 이 사람이 나왔을 때는 70%의 장송으로서取締役 選任. 그래서 이 사람이 앞에 나왔을 때는 70%의 반대로서 낙생. 그렇게 해가지고 도플라밍고를 제외를 했던 4명이 장송으로서 도리시마리아군이 새로 취임하게 된다라는 것으로서 의사결정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 같으면 영원입니다. 소스파는 자기들의 입장에 서가지고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도리시마리아크라는 것을 도리시마리아크에送り込む것가 불가능라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累積 投票 制도인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4명이죠. 그러니까 30에다가 4를 곱해가지고 소수반은 120, 다수반은 4 곱하기 70으로서 280. 이렇게 의견을 가져가지고 의결권을 가져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동시에 앞에 내어가지고 이 280하고 120이라는 것을 분산 투표도 가능합니다라는 형태로서 좋은 방법으로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좋은 방법으로서 투표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 루저 투표 제도의 본질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280을 다수파는 이 4명한테 분산 투표해야죠. 네. 그런데 소수파는 어떤가 하면 이 120이라는 의결권이라는 것을 이 도플라밍고 한 명에다가 집중적으로 투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수파에도 도리시마리아크 選任の 가능성이라는 것이 펼쳐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累積 投票 制도의 이익이라는 것은 어디에 찾을 수 있겠는가 하면은 회사 경영에 소수파 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한 제도라는 위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累積 投票 制도라는 것은 오늘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으로서 과거에 비해 가지고 지급이라는 것이 오늘날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累積 投票 制도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 마지막에 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적으로 累積 投票 制도의 문제라는 것이 어떻게 이야기되어 있는가 하면은 회사 내부에 바볼이 생겨나는 것을 저장해버린다. 이렇게累積 投票 制도가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바볼 싸움이라는 것을 저장하게 되고 또 그 바볼의 다툼이라는 것을 이累積 投票 制도라는 수단이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격화시키는 것으로 해가지고 회사 경영이라는 것을 불필요하게 혼란시키는 제도로 되어 있지 않겠는가. 따라서累積 投票 制도는 이러한 본질적인 지면적인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이 교과서적으로는 해설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교과서로서 해설되어 있는 문제점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론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원래累積 投票 制도라는 것은 주주의 요청이라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주식 회사에서 도리시마리그 選任において累積 投票 制도 채용을 해야 한다라는 위치 규정으로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았던 바와 같던 이러한 문제점이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累積 投票 制도의 지위라는 것이 낮아집니다. 어떻게 낮아지는가 하면은 그 회사의 정관에서
累積 投票 制度 채용 안 합니다라는 것이 명기가 되면은, 정관 명기가 되면은 그 주식회사에서는 일제 주주가 요청했다고 한들累積 投票 制度는 채용 못한다라는 그러한 지급으로 달라졌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더 지위가 낮아져가지고 이 문제점이라는 것이 더 강하게 위식이 되면서 강하게 주장되면서 오늘날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정관으로서 그 회사가累積 投票 制도를 채용할 수 있다라는 명기가 없는 이상은 이제 주식회사에서累積 投票 制도는 일제 채용을 못한다라는 그러한 위치 규정으로서 달라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원칙 내외 없이 절대적으로累積 投票 制도라는 것은 채용이 됩니다라는 원칙 내외 없이 절대적인 위치죠. 累積 投票 制도가 지급이 되어 있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던가 하면은 절대적인 위치가 아니고 절대적인 위치가 아니라 이쪽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어디까지나 원칙상累積 投票 制도라는 것은 존재합니다라는 위치 규정이 되었습니다. 원칙상累積 投票 制도 주식회사 채용할 수가 있지만 예외적으로 그 회사가 중간에서 배제한다고 하면은累積 投票 制도 채용 못합니다라는 그러한 위치 규정은 달라졌습니다. 절대적으로累積 投票 制도 채용할 수가 있다라는 위치 규정으로부터 그 다음에는 문제점이 확인되면서 원칙상 채용할 수가 있지만은 예외적으로 그것을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위치 규정. 그것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원칙상 배제입니다. 원칙상 채용 못하고 예외적으로 중간에다가 채용할 수가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처음으로 채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의累積 投票 制도라는 것은 예외적인 위치 규정으로 되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입니다. 이러한 교과서적인 문제점이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온설인가 하고 하면은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이 에, 일반적인 견해가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왜인가 하면 이거累積 投票 制도가 있기 때문에 바볼이 생겨난다고 말하고 있고累積 投票 制도가 있기 때문에 바볼 투쟁이 심화된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실은 반대죠. 바볼 싸움이라는 것은累積 投票 制도가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 아닙니다. 다수파에 의한 회사 경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소수파가 생겨나고 바볼이 형성되는 거고 회사 경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다수파하고 소수파의 바볼 싸움이라는 것이 격화되는 것이죠. 累積 投票 制도가 있기 때문에 바볼을 만들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累積 投票 制도가 있기 때문에 바볼 싸움을 격화시키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다. 累積 投票 制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바볼 싸움이라는 것이 정말은 있으면 안 되는데 생겨나 버렸을 때에 소수파를 마지막에 극원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만들어졌던데도 불구해서 롤리가 거꾸로 되어서 累積 投票 制도가 바볼 싸움을 만든다라는 식으로 인식되면서 이렇게 累積 投票 制도가 상당히 지위를 낮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본률상 생각을 했을 때 어떤가 조금 교과서적인 이러한 설명이라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累積 投票 制도 조금 재평가되면서 보다 설득력 있는 累積 投票 制도의 문제점으로서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르조트 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콘도르세의 파라독스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콘도르세의 파라독스라는 것은 폰률 용어가 아니라 수학적인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콘도르세의 파라독스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조금 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累積 投票 制도라는 것을 제용을 했을 때 콘도르세의 파라독스라는 문제라는 것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방법으로서는 좀
우수할 수는 없다. 좀 멸뚱하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어떠한 현상이라는 것이 나타나겠는가 하는 것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브누시가 고 오츠 헤이 세 명 있다. 메가짜 가지고 있는 위결권은 90이었다. 네, 도리시마리아크 후보자가 A, B, C 3명 올라왔다. 그럼 도리시마리아크 대인과 2명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累積 投票 制度로서 생각을 하면은 원래 고 오츠헤는 각각 45 위결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되죠. 네. 근데 정원이 2명이기 때문에 곱하기 2 해가지고 한 명 한 명이 그 10의 위결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 오츠헤이가累積 投票 制度라는 곳에 달았습니다. A, B, C에 각각 아까 이야기를 했던 바와 같이 분산 투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로가 주주 그리고 가로가 도리시마리아크 후보자라는 것으로 되죠. 네. 우선 가장 위에 고株主가 갖고 있는 90의議決権を 투표하는데 가장 가운데 여성이 뭔가 수완도 높은 감이하고 도리시마리아크로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90에 위결권 중 50을 투하를 한다. 그래서 그 옆에 여성 후보한테 35에 위결권을 투하를 한다. 가장 오른편에 남성 이케스카나이 같은 남성이면서 자기보다 젊다 뭔가 싫다 하는 것으로서 남은 5만을 투표를 한다. 오츠 주주 가운데 여성이지만은 어떻게 투표를 했는가 하면은 역시 젊은 남성이 좋다라는 것으로서 35의 위결권을 투하를 한다. 그래서 가장 왼편에 도리시마리아크 후보자 사나히 사이가 지나다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30의 위결권을 투하를 한다. 가운데 후보자는 조금 자기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남은 25만을 투하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하는 것이죠. 네, 마지막 헤이 주주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고 하면은 가장 오른편 남성 후보자가 좋다라는 것으로서 40을 줍니다. 그래서 역시 도리시마리候補者가 가오가 히로이 진맥도 많다. 그래서 헤이株主하고도 인맥이 있어가지고 헤이株主와 35를 여기에 투하를 했습니다. 나머지 15를 가운데 후보자한테 투하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투표라는 것이 진행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보았을 때 가장 많은 투표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인데 고株主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후보는 B 후보입니다. 그런데 오츠株主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후보자는 C 후보자입니다. 헤이株主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후보자는 역시 C 후보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最適解は最適解最も適切な回答ね最適解라는 것은 고株主에 있어서는 A 후보자가最適解이고 B株主에 있어서는 C 미안합니다. 오츠株主에 있어서는 C 후보자가 最適解이고 헤이株主에 있어서는 역시 C 후보자가 最適解입니다. 그런데 사이타 득표수부터 도리시마리아크選任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하면은 접근 나의 얼굴로서 잘 안 보이는데最適解가 한 명도 없었던 A 후보자가 사이타 득표수 100으로서 1위 당선합니다. 그래서 最適解가 가장 많았던 C 후보자가 득표수 80으로서 낙선해버립니다. 여기서 아는 바와 같이 콘도르세 파라독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집단의 구성원의 最適解をその集団の意思決定にすることができない。次戦の回答がその集団の위사결정으로 돼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콘도르세의 파라독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最適解を集団の意思決定にすることができない위사결정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가라는 것이 지금
루저 투표 제도와 관련해서 제기가 되어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입니다. 왜 그러면累積 投票 제도라는 것이 이러한 콘도르세의 파라독스라는 문제라는 것을 안게 되는가 하면은 그거 한마디로 말해가지고累積 投票 제도라는 것이 단순 다수결의 의사결정 방법이기 때문이죠. 네? 지금 보았던累積 投票 제도는 단순 다수결의 의사결정 방법. 단순 다수결의 의사결정 방법이라는 것은 결의 요건이라는 것이 일체 없이 단순히 많으면은 집단의 의사결정으로 합니다라는 그러한 다수결의 방법을 단순 다수결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단순 다수결이라는 것은 콘도르세의 파라독스라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집단의 의사결정 방법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 그렇다면累積 投票 제도도 단순 다수결의 방법이기 때문에 콘도르세의 파라독스라는 것을 안고 있어서最適解を 株主総会会社の意思決定にすることができない可能性라는 것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방법으로서는 좀 문제가 있고 렬뚱하다 이렇게 최근에는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과 같은 취급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바꿔 말씀드린다면 왜 주주총회 의사결정 방법이라는 것이 普通決議, 特別決議, 特殊決議와 같이 결의 요건이라는 것을 정한 의사결정 방법이 되어 있는가? 왜 우리 조직의 의사결정 방법이라는 것이 결의 요건이라는 것을 정하고 있는 가반수랑 결의 요건 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의 요건이라는 것을 정한 의사결정 방법으로 되어 있는가? 그것은 안일하게 의사결정이 되면 안 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이러한 단순 다수결에 내재되어 있는 最適解を 集団の 意思決定にすることができない라는矛盾を 회피해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한 의사결정 방법이라는 것을 제용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설명이라는 것을 루저투표 제도의 문제점으로부터 할 수가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수업에서 투스 결의 그리고 루저 투표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주주총회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맞춰서 남은 시간에 도리시마리약과와 관련된 회사법 제도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오늘 시간 넘었습니다. 안 되었습니다.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